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미분을 계속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방정식과 부등식에 관한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에 관련된 거라서 그 책에 나와 있는 공식처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간에 어쨌거나 그래프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근의 개수 아니면 근을 구하는 문제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미분에 관련해서 방정식 문제들은 사실은 근을 구하기보다는 근의 개수를 일반적으로 물어봐. 근의 개수. 그러면 근의 개수를 물어본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 몇 번 만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라, 이런 문제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뭐 근의 공식을 쓴다던가 아니면 뭐 조립제법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들은 사실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인수분해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자, 일단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들을 좀 설명해 보면,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상태로 그려질 수 있는데, 그러면 근의 개수가 일반적으로 3개가 되겠지, 3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3개의 실근, 알파, 베타, 감마를 실근으로 갖는다. 그래서 근이 3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교과서나 대부분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극대값과 극소값이 있잖아, 그지? 극대와 극소가 있는데,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작으면, 그지? 극대는 양수, 극소는 음수.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작으면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 이거야. 마찬가지로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x축에 접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면 x축과 만나는 자리가 2개만 존재해서 근이 2개만 나오는데, 이러면 극대와 극소의 곱이 어떻게 되냐? 극대는 0이고 극소는 음수니까 얘가 0이 돼버리겠지, 그치? 극대 곱하기 극소가 0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물론 그래프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그래프도 있어, 이런 그래프. 자, 이런 그래프도 존재해. 당연히 얘도 근이 2개인데 극대는 양수, 극소는 0. 그러니까 이 2개의 그래프는 역시 극대 곱하기 극소가 0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프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러면 근이 하나잖아. 근이 하나만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극대와 극소가 모두 양수라는 얘기야. 모두 양수.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극대와 극소의 곱이 양수다. 그러면 근을 하나 갖는다. 이렇게 교과서 내지는 문제집에 정리가 돼 있는데, 지금 아래에 있는 이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좀 알아두고, 이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일단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x축과 몇 번 만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지? 이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상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서 어떤 변수분리라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건데, 변수분리. 이거는 이따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내가 설명을 하겠지만, 변수를 분리시킨 뒤에 나머지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어. 그러니까 방정식 단원에서 여기 지금 칠판에 그려져 있는 이 공식을 외워서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역시 이게 방정식뿐만 아니라 사실은 부등식도 그렇다 이거야.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그래프만 확실히 그릴 수 있으면 나머지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된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지금은 내가 이제 3차 함수 그래프만 일반적으로 내가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k가, 자, 이런 3차 방정식이 있어. 3차 방정식. k 값에 따라서 근이 몇 개가 존재하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야. 이 식을 fx라고 가정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3차 방정식을 편의상 fx라고 생각해서 얘를 미분한다 이거야.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겠지. 이렇게 x-1과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텐데, x가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극소를 갖게 되고, f의 1은 여기다 1을 집어넣어서 k-2다 이렇게. 그 다음에 x에다가 역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k 플러스 2가 돼. 그러면 이 두 개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이용해서 3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이 자리가 마이너스 1, k 플러스 2가 되고, 이 자리가 1, k 마이너스 2인데, 만약에 x축이 이 사이를 지나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야, x축이 이 사이를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겠지, 그지? 그래서 k 플러스 2는 양수, k 마이너스 2는 음수. 이런 상황이 됐다 이거야. k 플러스 2는 x축보다 위에 있고 k 마이너스 2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 x축이 요 가운데를 지나가게 될 테니 실근이 3개다 이거야. 그래서 k 값의 범위가 2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게 첫 번째 경우인데, 그러면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거냐면 x축이 가운데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지나간다 이거야. 여기 이 자리. 그 말은 뭐냐면은 k-2의 함수값이 0일 때, 그러면 x축과 두 번만 만나는 거잖아. 자, 이 위에 있는 경우는 세실근, 지금 두 번째 경우는 두 실근이지. 중근과 또 다른 근. 근데 x축이 여기를 지나가도 상관이 없거든. 여기 이렇게. 그럼 얘가 함수값이 0일 때, 이런 경우는 k가 2거나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지? 이렇게 그냥 이 주어진 함수를 fx라고 가정하고 그거를 미분해서 극대극소 찾고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x축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k값의 범위가 주어진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방법인데, 이 방법도 물론 좋다 이거. 이 방법도 좋아.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래프 사이에 x축이 낀 거냐, 여기 있는 거냐, 또는 x축이 더 위에 있냐, 이거에 따라서 k값의 범위 내지는 k값의 그 상황이 다 달라지고 있는데, 이렇게 푸는 게 좋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풀겠다 이거야. 근데 가급적이면, 자, 지금부터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할 건데, 가급적이면 이 방법도 물론 좋지만 나는 이렇게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지. 이렇게. 자, 여기에 주어진 이 방정식에서 k만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버려. k만. 그래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k라고 하고,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식을 fx, 얘를 그냥 fx라고 가정하고 얘를 gx, 또 다른 함수라고 그냥 생각해 보자 이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함수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고 또 다른 함수 gx는 마이너스 k라고 해서
두 개의 함수로 지금 나눠놨어. 함수 두 가지. 그러면 방정식에서 말하는 그 교점 내지는 근이라는 건 3차 방정식과 상수함수 두 함수의 교점, 두 함수가 몇 번 만나는지를 확인해 볼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함수 fx를 미분하고 미분하면 3x제곱에 마이너스 3이니까 자, 요 함수를 인수분해한 뒤에 x가 1일 때와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구하겠다 이거야. x가 1이면 마이너스 2가 되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2가 돼. 자, fx 그래프를 그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 왜냐면 문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xy 평면상에 저 fx를 일단 정확하게 그려준다 이거야.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여기 1,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1, 2를 지나는 극대와 극소를 이렇게 찍어준 뒤에 fx가 원점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올라갔다가 원점을 지나서 자 이런 상태로 함수 fx가 지금 그려져 있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fx의 실근의 개수를 찾는 게 아니라 fx와 gx의 교점을 찾는 거니까 이 gx라는 건 상수함수잖아. 그래서 gx가 만약에 여기를 지나간다고 치면 마이너스 k가 여기를 지나간다고 하면 얘는 양의 실근, 얘는 음의 실근, 얘는 음의 실근이지. 실근의 위치가 얘는 음수, 얘도 음수, 얘는 양수. 그래서 마이너스 k가 2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마이너스 k가 2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이 위에 있는 fx 그래프와 3번 만나게 될 테니 이때는 세실근을 갖는다라고 하자 이거야. 근데 이 마이너스 k가 여기 있는 요 2를 지나가던가 아니면 아래쪽에서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상태 마이너스 k가 2를 지나거나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상태라면 두 실근만 갖는 거다 이거. 두 실근. 그러면 k가 만약에 마이너스 k가 더 위에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 위에 있다고 치면 한 번만 만날 테니까 마이너스 k가 2보다 더 위에 있거나 아니면 더 아래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아래 있거나 이러면 실근이 하나다 이거야. 왜냐면 교점이 하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냥 fx 그래프는 그려놓고 여기에 주어져 있는 gx를 위아래로 움직여 가면서 몇 번 만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는 지금 설명하는 이 방법이 변수분리야. 변수분리. 교점의 위치를 찾는 거지. 교점의 위치. 이렇게 해서 이제 방정식 문제들은 가급적 변수 분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다 이거야. 부등식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부등식도 역시 마찬가지 방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미분에 나오는 방정식 또는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들은 인수분해 내지는 조립제법이 우선이 아니고 그래프를 그려놓은 뒤에 그 그래프에 맞게끔 x축의 위치를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가장 필요할 것 같다. 이게 방정식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거. 자, 두 번째 얘기는 속도 가속도인데 속도 가속도는 사실은 미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개념 자체를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접근하기에는 내용이 그럼 너무 어려워지니까 간단하게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만 그냥 얘기를 좀 하겠다 이거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식 있잖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그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러면 속력이라고 해요. 사실 속도라고 해야 되는데, 그지? 시간분의 거리인데, 속력이라는 것을 시간분의 거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간단한 내용이니까, 속도가 있고 속력이 있어. 자, 이 둘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속도는 벡터야, 벡터. 속도라는 건 크기도 있지만 방향도 있다.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그러니까 중요하다 이거야, 속도는. 근데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지. 그러니까 속력은 크기만 있고 속도는 크기와 방향이 있어. 이 정도 내용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일단 알아둔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인데 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의 변화량에 따른, 그러니까 속력이라는 건 뭐냐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건데 시간이 변하는 것에 따른 거리의 양을 속력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야. 예를 들자면 A에서 B까지 갔어. A에서 B까지 갔는데 2시간이 걸려. 근데 만약에 100km야. 거리가. 그러면 속력이 어떻게 되냐? 2시간 동안 100km를 갔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2분의 100 하면 50이 나올 텐데 이게 속력이지. 근데 어떤 얘기냐면 평균 속력 내지는 평균 속도라고 한다 이거. 얘는 평균 속도지, 평균 속도. 2시간 동안 100km를 갔다. 그러면 평균 50km, 시속이지, 시속. 1시간에 50km의 속력으로 가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를 평균 속도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평균 변화량이야. 평균 변화량. 평균 변화율. 이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 이거야. 평균 변화율. 다시 말해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얘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야. 그러면 순간 속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순간 속도? 순간 변화율? 내지는 순간 속도?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미분계수를 구해야 되는 거지. 미분계수. 평균 변화율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고 순간 변화율은 미분계수를 구한다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평균 속도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겠지만 순간 변화율은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이 내용은 좀 지워버리고 자, 델타 S야. 델타 S. 델타 S는 거리의 변화량이야. 거리의 변화량. 그리고 델타 T. 시간의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 분의 거리의 변화량을 속도라 그래, 속도. 근데 이때는 평균 속도지. 평균 속도. 이거는 평균 속도. 왜냐면 시간의 변화량에 따른 거리의 변화량 하니까 평균 속도인데 dt분의 ds 만약 이렇게 되면 dt라는 건 시간의 변화량이긴 하지만 순간 변화량을 얘기해요. 순간 변화량. 아주 짧은 순간에 t가 변했다 이거야. 아주 짧은 순간에 t가 변했어. ds도 아주 짧은 순간에 거리가 변했다. 그러니까 얘는 평균적으로 변하는 거고 이거는 순간을 확인하는 건데
이거는 순간 변화량이라고 해서 이게 순간 변화량이야. 좀 구분이 지금 둘은 구분이 안 되겠지만 델타 T나 델타 S를 쓰면 그냥 시간의 변화율이야. 그냥 시간의 변화율, 시간의 변화량, 거리의 변화량. 근데 dt, ds를 쓰면 d라는 건 순간적으로 변하는 양이야. 아주 짧은 속도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델타 x분의 델타 y 그러면 이게 기울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울기. 두 점 사이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런데 이렇게 쓰면 우리가 얘를 f'x라고 흔히 얘기한다. 이거. f'x. 미분계수. 이거는 순간적으로 변하는 양이고 이거는 평균적으로 변하는 양이다 라고 그냥 구분만 해. 지금 사실은 속도와 속도를 개념적인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어려워져. 그래서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기호들만 확인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 왜냐면 이 설명을 듣고 있어 봤자 이거 있지 이거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 설명을 듣고 있어 봤자 이해가 안 될 것 같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해지면 머리에 안 들어간다 이거야. 그래서 식을 하나만 설명할게. 하나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갔어. 이렇게 갔다고 쳐. 여기를 T1 여기를 T2라 그래. T1일 때 출발해서 T2일 때 도착한 거야. 그러면 이 자리를 함수값 ft1이라고 하고 이 자리를 함수값 ft2라고 할 때 시간의 변화량은 t2-t1 그지? 그 다음에 거리의 변화량은 ft2-ft1 그래서 얘는 시간의 변화량 이거는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평균 속도 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뭐 t1, t2가 사실은 지금 상수긴 한데 말이지 편의상 리미트 t2가 t1을 향해서 갈 때 이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매우 짧은 순간에 변화량이 나올 건데 t2-t1 분의 ft2-f의 t1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t1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f'T1이라고 하고 t1에서의 미분계수니까 t1이라는 시간의 순간 변화율을 뜻한다 이거야. t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냥 속도가 속도에서는 이 정도의 개념만 그냥 머릿속에 넣고 나머지 내용들은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 자, 간단하게 일단 개념 정리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좀 더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